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모습에도 연초 대비 많이 상승을 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4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G크립토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하락세를 멈춘 연초 대비 140% 이상 상승했다며 비트코인이 대다수 전통 투자 자산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디어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길 좋아한다며 올해 금은 연초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다며 최근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가장 성공한 투자 자산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140%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도 나오듯이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올랐었죠. 이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해지 수단의 입지를 점점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 가격 상승폭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처음 금 가격 상승폭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 가격의 상승폭을 넘어섰다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요.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10월 비트코인은 10.26%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 금은 2.74%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에서 6월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8월 이래 가장 긴 상승 구간이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금 가격의 상승폭을 상회했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이처럼 비트코인의 확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2020년이 비트코인 불마켓의 2단계에 돌입한다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윌리 우입니다. 윌리 우의 경우 비트코인을 항상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전망,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우가 2020년 비트코인 불마켓 2단계 돌입 투자 적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약 1개월 정도 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로 예상된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만약 비트코인이 월 기준 종가가 14,000달러를 넘는다면 이는 불마켓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부터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작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0년 초로 예상되면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은 숏 스퀴즈, 즉 주가가 상승할 때 숏 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 커버를 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숏 스퀴즈가 이에 의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투자자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있고 거시적 불마켓 내 장기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다며 CME 선물 가격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8,6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2020년 비트코인이 불마켓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죠.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신호들과 함께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과연 2020년이 가기 전에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좋은 소식들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4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9,161달러, 시가총액은 1,651억 7,858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1억 7,16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위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네, 비트코인 거래량 하락 소식과 더불어서 해시레이트가 다시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시레이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마이닝 해시레이트가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해시레이트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는 19일 10월 27일 급락한 뒤 큰 반등 없이 하락 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9월에 급락한 해시레이트는 채굴 관련 결함 문제로 여겨졌는데 다음날은 급락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면서 최근에 마이너 즉 채굴자에 의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실제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 24시간 비트코인닷컴의 3일 12시 시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마이너 추이를 비트코인닷컴의 데이터에 참조하면은 해시레이트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이제 비트메인 계열도 높은 비율을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전체 점유율로부터 다른 중소 마이너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네, 표시되는 마이닝 풀에서 등록된 주요 풀 외에 기타 풀을 나타내는 아더의 비율에도 축소 경향을 볼 수 있는 등 중소 마이너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마이닝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전력 비용이 낮아지는 풍수 기간도 끝났고 통화 가격 하락도 영향을 주어서 중소 마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비트코인 마이닝 난이도는 이제 해시레이트 상승 수준과 함께 7회 연속 플러스 조정되고 있어서 채산 라인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다시금 하락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시레이트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죠.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추세가 비슷하니 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서 채굴 경쟁이 심화되며 형성되는 큰 틀일 뿐이지 그것이 항상 해시레이트 증감이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리로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해시레이트의 상승 그리고 하락은 투자하시는데 조미료 정도로만 참고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폭등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급등이 단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학 교수가 17년 급등은 단 한 명의 비트코인 고래에 의해 만들어진 시세다 언급을 했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록적 대급등은 한 명의 고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세라는 내용의 미국 대학 교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의 존 그리핀 교수와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아민 샴스 교수는 이 두 사람은 17년의 가격 폭등을 테더에 관련된 우연이 아니라 시세 조작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 존재하는 하나의 계정, 즉 고래 투자자가 조작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갱신했는데요. 네, 그리핀 교수는 앞서서 2018년 6월 테더가 17년의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며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논문을 계기로 테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져 큰 논쟁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의 급등 때와 테더의 거래량 급등 시의 높은 상관관계 약 50% 이상이 있으며 비트코인이 저조한 타이밍에 테더가 발행되어서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논문 업데이트에서는 조작하던 계정이 하나이고 이 하나의 고래가 2만 달러까지 급등한 시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테더는 이 논문 내용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 지적하는 반론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더와 비트파이닉스의 경영자가 같은 것 외에도 상관관계는 차트에서도 일목요연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 논문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견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논문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인데, 내용에 따르게 되면 비트파이넥스의 시장 조작에 개입한 한 고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정 값을 밑도는 타이밍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입수가 급증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미 달러에 근거하지 않는 테더 발행으로 비트코인의 구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테더 발행 후에만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다른 거래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7년의 급등이 조작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이 본문에도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나오게 되는데, 단 한 명의 고래가 바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물증은 없는 사태인데, 여태까지 펼쳐졌던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간의 사태들을 보아왔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 또한 내피셜이겠죠. 이로 인해 테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간의 논란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테더 청문회를 열어서 속 시원히 투자자분들에게 사이다 한 캔씩을 선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관한 기조는 선진 금융국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며 1070만원대, 이더리움이 2.1% 상승하면서 21만 6천원대, 그리고 리플 XRP가 0.8% 상승하며 34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 7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라이트코인은 5.5%, 그리고 이오스가 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7.2%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한 듯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암호화폐를 열심히 공부한 정부, 정책 만들 체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죠, CBDC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학계와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언이 제기가 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이 각각 내년 4월, 6월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과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등을 확정 발표한 예정일 만큼 한국 정부도 국제 정책 논의 참여는 물론 국내 민간기업과 정책 소통을 활발히 진행해 자율 규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딜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4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성공경제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서 정부는 명확한 규제 라인을 설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선제적 제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시장을 읽었기 때문에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을 갖췄다 평가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노력과 관련 각종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협회와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FATF 권고안 이행 등 자율 규제 분야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세부 분야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와 해외 자율 규제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 체력을 갖췄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네, 이번 연도 들어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스탠스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안 발의도 무수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변화를 준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 직속 4차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협회도 생겨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네, 이러한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움직임, 즉 실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바로 2019년 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암호화폐 사설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사설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인 인민일보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사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가 추진하는 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또한 암호화폐에 관한 관련성과 그 의견 등이 단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게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설에서는 블록체인을 중국의 산업개혁과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기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개요에서는 불가역성 등의 조작이나 변조 방지, 추적 등의 투명성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자동이행 기술에 대해서도 게재가 되었었는데 정보사회의 현대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수단도 된다고 하여 정보의 인터넷을 신뢰성 있는 인터넷으로 바꾸는 기술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이미 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인민일보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은 암호화폐의 투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명목으로 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에어통화의 투기를 막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인데요. 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법 거래나 자금 세탁 등 부정 거래에는 아직 정부의 법적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사설을 게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살짝 나오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은 암호화폐의 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이 코인 투기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블록체인 내세운 실체 없는 코인 투기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4일 추월차선이 될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의 시평을 통해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동반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암호화폐를 투기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를 했었죠.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로 디지털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가능해 시너지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효율적인 기술이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표준 감독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 아닌 차세대 협력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4일 블록체인과 발전 동향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구 모임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돌파구로 블록체인을 꼽았었죠. 시 주석은 블록체인 표준화 연구에 힘써서 국제적인 발언권과 규칙 재정권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비트코인과 중국계 암호화폐가 폭등하자 인민일보는 지난달 28일 평론을 내고 블록체인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자 인민일보는 일주일 만에 경고의 의미로 시평을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과열된 분위기를 살짝 누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국이 블록체인만 내세우고 싶다면 이번에 중국이 시민들에게 교육 동영상 25개를 배포를 했죠. 그 내용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시켰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간의 상관관계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중국 치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에 대해 찬사를 한 암호화폐 기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리플사인데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코인 매트릭스 측에서 리플 XRP에 관한 7개의 관련 지표를 보고했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매트릭스가 리플 XRP에 관한 7개의 관련 지표를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인데요. 네, 암호화폐 리플 XRP의 온체인 트랜잭션이 최근 2주간에 걸쳐 증가, 그리고 XRP의 활성화 주소 수도 2019년 9월 들어 감소한 경향이 있었지만 19년의 최저치에서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트랜잭션은 최근 2주 만에 대폭 증가를 했는데 최근 XRP를 통한 국제 송금 프로덕트, 네, 이 기술이죠. 솔루션인 ODL, 구 엑소 레피드를 이용하는 비스오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인덱스에서도 현저히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네, 이 ODL의 실사용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트랜잭션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머니그램도 국제 송금 영역에서 리플 기술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서 ODL의 송금 트랜잭션은 더욱 상승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활성 사용자의 주소수는 2019년 9월보다 감소한 경향이 있었지만 19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상승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2주의 온체인 총 수수료는 과거의 세 번째 트랜잭션에서 수수료가 15만 5천 XRP에 달했던 이상치를 제외한 수치에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MVT 네트워크 가치 추이를 보게 되면 연간 최저치까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MVT의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MVT는 시가총액을 28일간 거래량의 이동평균에서 산출한 24시간 거래량으로 계산할 경우에 수치가 낮을수록 본래의 토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는 MVT 값이 낮을수록 거래량당 토큰 가치가 싸다는 것을 시사하는 반면 MVT 값이 높아질수록 토큰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트랜잭션 거래액은 7일간의 평균 트랜잭션 거래액도 트랜잭션 수의 증가와 비례하고 최근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0개의 XRP 이상을 보유하는 주소수 추이를 보게 됐습니다. 네, 장기적인 그리고 건정성의 중요한 지표로서 소개한 10개의 XRP 이상 보유하는 주소수 추이가 2018년부터 대폭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에 들어간 뒤에도 10개의 XRP 이상 그리고 100개의 XRP 미만의 주소수가 현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나쁜 경향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고 합니다. 실현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네, 코인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시가총액 계산 방법으로 발행 총수가 아니라 분실이나 버그를 가미한 실효값을 바탕으로 시가총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과거 최고가를 경신하여서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 매트릭스가 밝힌 리플 XRP에 관한 7개 관련 지표였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플 XRP의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XRP의 실사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SBI 그리고 인도 연방은행, 마지막으로 머니그램 등 리플 XRP의 유동성 증가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연말에 겹쳐지고 있는데 과연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리플 XRP의 크나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투자 유치 크립토 워리어즈가 6일 오픈 베타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RPG 게임 크립토 워리어즈가 11월 6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약 4주간의 오픈 베타를 거친 후 게임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크립토 워리어즈는 중국의 메인넷 플랫폼 프로젝트인 네오를 기반으로 하는 CG 토큰을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RPG 게임으로 유저들의 게임 활동을 통해 토큰을 채굴하는 방식의 POA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12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크립토 워리어즈는 유저 확보와 게임성 테스트를 위한 오픈 베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게임에 조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에이다의 창시자죠. 찰스 호스킨스가 인센티브화된 테스트넷을 12일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IOHK의 공동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는 11월 12일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센티브화 테스트넷의 출시 날짜를 밝혔습니다. 네, 이는 호스킨스의 최근 AMA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봐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당시는 다른 버전의 인센티브화된 테스트넷 다이달로스를 설치할 수 있고, 요로이 지갑은 에이다의 콜드 월렛이라고 합니다. 이 지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테스트넷 다이달로스 인터페이스에서 지갑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IOHK팀은 최근 버전 0.15.0으로 명명된 다이달로스 지갑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카르다노의 메인넷을 통해 실행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개발자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밝히고 있네요. 네, FATF가 디지털 신원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FATF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지난 31일 각국 규제 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원 시스템 관련 FATF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원 인증 시스템이 디지털화함에 따라 새롭게 불거진 보안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디지털 아이디가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래 모니터링 규정, 데이터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FATF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분산 원장 기술을 꼽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스마트폰 심을 바꿔치기 하는 심 스와핑 해킹으로 인한 100BTC 하나로 약 1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시애틀 소재 엔젤 투자사 그레그 베넷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비트렉스가 적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은 업계 기준을 무시했다며 해킹 공격에 대해 사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비트렉스 CEO 빌 시아라는 비트렉스는 알려지지 않은 IP 주소가 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과 이메일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계정 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조치는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잠재적인 해킹 리스크로부터 다수 계정을 보호하는 등 이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트론의 네트워크 계정이 또 400만 개가 돌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미 소프트웨어 기업이 양자 암호화를 통해 프라이빗 키 보안성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및 D앱 관련 제공 사이트죠. 뎁토탈에 따르게 되면 4일 저녁 8시 기준 33개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델피의 프로젝트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네, 이오스 메인넷 REX 매도 차질 REX 가용 이오스가 부족하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됐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다소 악화됐음을 의미를 하고 있죠. 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49 정도면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조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내 투자금 투자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5일, 네, 벌써 11월이 5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돌아오는 주 안에는 70을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42.37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2원으로 똑같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러한 횡보 및 소폭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